본사 회장 김태주는 그날 골프채를 놓쳤지. 손이 떨렸거든. 12년간 한 번도 떨린 적 없는 손이 말이야. 옆 타석에서 공을 치던 남자가 시익 웃으며 한마디 던졌어. 우리 회장님이 회장님께 안부 전하래요. 아드님 치킨집 하신다던데요. 그 순간 김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지더군. 아드님이라니. 김태준은 그때 알았겠지. 자신이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 모든 건 6개월 전부터 시작됐으니까. 박철수가 처음 치킨을 튀기던 그날부터 말이야. 박철수, 55세, 30년, 조직생활, 행동대장, 주먹 하나로 먹고 살던 남자였지. 그런 그가 어느 날 조직을 떠났어. 이유? 간단해. 한 여자를 만났거든. 김순희, 50세, 동네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 박철수는 그 식당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 먹다가 순희를 봤어. 앞치마 두르고 국자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말이야. 그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더래. 아, 이런 게 사람 사는 거구나. 박철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지. 순희 앞에서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순희는 울었어. 이 나이에 청혼을 받을 줄은 몰랐다고. 그것도 이렇게 진심 어린 청혼을 말이야. 박철수는 조직 회장인 아버지를 찾아갔어. 20년 만에. 아버지, 저 손 씻겠습니다.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냥 등을 돌렸을 뿐이야. 박철수는 그 순간 알았겠지.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구나. 그렇게 박철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순희와 결혼했지.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도 몇 없이. 하지만 행복했어. 그리고 장사를 하기로 했거든. 뭘 할까 고민하다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선택했지. 본사에서 다 가르쳐 준다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박철수는 떨렸대. 생전 처음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받아보는 거라서. 박철수 대표님, 환영합니다. 본사 직원이 악수를 청했어. 박철수는 그 손을 잡으며 생각했지. 나도 이제 대표구나. 사장이구나. 가게 간판이 달리던 날. 박철수는 순이랑 같이 간판을 올려다봤어. 황금치킨 종로점. 큰 노란색 글씨. 본사 이름이었지. 순이가 박철수 팔을 잡더래. 여보, 우리 가게 간판이 달렸어요. 본사 직원이 명함을 건넸어. 사장님 명함 나왔습니다. 박철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지. 황금치킨 종로점 대표 박철수. 명함에 박혀있는 자기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더래. 대표? 내 이름 앞에 이런 단어가 붙다니. 영업을 시작했어. 첫날 손님이 한 명 왔지. 어서 오세요. 박철수는 생전 처음 고개를 숙였어. 손님한테 후라이드 하나요. 네 고객님. 바로 튀겨드리겠습니다. 박철수는 튀김기 앞에 섰지. 손이 떨리더래. 30년간 주먹질할 땐 안 떨렸는데 말이야. 닭을 기름에 넣었어. 지글지글 소리가 났지. 순이가 옆에서 타이머를 챙겼어. 여보, 12분이에요. 12분 지나면 꺼내야 해요. 알았어. 박철수는 시계만 쳐다봤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더래. 12분이 지났어. 닭을 꺼냈지.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더군. 와, 여보, 잘 됐어요. 순이가 좋아했어. 박철수도 신기했지. 내가 이걸 만들었다니. 손님이 한 입 베어 물었어. 와,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박철수는 가슴이 뭉클했대. 아, 이게 장사구나. 손님이 맛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하루하루가 새로웠지. 배달도 갔어.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55세에 처음 타보는 배달용 오토바이였거든. 삐삐. 신호를 기다렸지. 옆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배달원이 있더래. 아저씨도 배달하세요. 응. 우리 가게 치킨. 대학생이 엄지를 들었어. 멋있으시네요. 멋있다니. 박철수는 웃었지. 이 나이에 멋있다는 소리를 들을 줄이야. 밤 11시. 하루 영업이 끝났어. 순이가 매출을 계산했지. 여보, 오늘 35만 원 벌었어요. 35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어. 하지만 박철수는 기뻤지. 우리가 번 거잖아. 우리 손으로. 그래요, 여보. 우리가 번 거예요. 두 사람은 웃었어. 기름 냄새가 배인 옷을 입은 채로 말이야.
한 달이 흘렀어. 두 달이 흘렀지. 장사는 괜찮았어. 단골도 생기고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더래. 사장님 치킨 맛있어요. 박철수는 그 말이 좋았지. 사장님, 그 호칭이 말이야. 30년간 형님 소리만 듣다가 이제는 사장님이라니. 하지만 3개월째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본사에서 공문이 날아왔거든. 재료비 인상 안내. 기존 대비 10% 인상. 박철수는 전화를 걸었지. 과장님 이게 무슨. 계약서에는 1년간 동결이라고 했는데요.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어. 사장님 계약서 13조 보셨죠? 불가항력적 상황 시 변경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규정입니다. 다른 가맹점도 다 받아들였어요. 박철수는 말문이 막혔지. 규정? 계약서? 이런 단어들이 낯설기만 했거든. 전화를 끊었어.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 여보 뭐래요? 박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어.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별거가 아니었지. 그 다음 달에는 또 공문이 날아왔어. 마케팅 분담금 인상 안내. 또 그 다음 달에는 위생검사 실시 예정. 기준 미달 시 계약 해지 가능. 박철수는 화가 났어.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조직에 있을 땐 간단했거든. 주먹 하나면 됐으니까. 말 안 듣는 놈 있으면 한 대 갈겨주면 그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계약서란 걸 들이대고 법무팀이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규정이니 조항이니 하는 말로 틀어막는 거야. 박철수의 주먹은 아무 소용이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 순이가 비명을 질렀거든. 아, 박철수가 달려갔지. 순이가 손가락을 물에 담그고 있더래. 화상? 튀김기에 손을 댄 거였어. 여보 괜찮아. 순이가 울었지. 미안해요 여보.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박철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어. 빨갛게 부어오른 손가락을 말이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이 여자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식당에서 일만 하던 여자가 이제 와서 치킨을 튀기느라. 그것도 본사가 재료비를 올리는 바람에 더 많이 팔아야 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박철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 옆에서 순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봤지. 손가락에 연고를 바르고 박철수는 생각했어.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30년을 조직에서 살았잖아. 주먹으로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이 여자 손가락 하나 지켜주지 못하나. 다음 날 아침이었어. 순이가 말을 꺼냈지. 여보, 우리 그냥 가게 잡을까요? 박철수는 깜짝 놀랐어. 무슨 소리야? 순이가 고개를 숙였지. 힘들어요, 여보. 본사에서 자꾸 이것저것 올리고 우린 번 것도 없는데.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순이 말이 맞았거든. 3개월 전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은 남았어.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도 안 남더래. 재료비가 올랐고 분담금이 올랐고 이것저것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박철수는 결심했지. 본사에 가보기로. 다음 날 박철수는 생전 처음 넥타이를 맸어. 순이가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지. 여보 잘 다녀와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본사는 강남에 자리 잡고 있었지. 높은 빌딩. 박철수는 빌딩을 올려다봤어. 위압감이 느껴지더래. 들어갔지. 로비가 넓었어. 대리석 바닥. 어디로 가야 하지? 박철수는 멈칫했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물었지. 저 가맹사업부 좀 가려고요. 몇 층인데요? 12층입니다. 하지만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이 한숨을 쉬더래. 귀찮다는 표정이었어. 예약 없으면 면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정말 급해서요. 규정입니다. 박철수는 답답했지. 또 규정? 그냥 올라갔어.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 가맹사업부라고 적힌 유리문. 들어갔어. 누구세요? 직원이 물었지. 저 박철수 사장인데요. 담당 과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회의 중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바쁘신데요.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직원이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 30분이 흘렀지. 1시간이 흘렀어.
그때 양복 입은 남자가 나왔거든. 담당 과장 최민호. 박철수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철수가 일어섰지. 과장님, 이번 재료비 인상 건인데요. 아, 그거요. 계약서 13조 보셨죠? 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최민호가 웃었어. 차갑게. 사장님, 가맹점주분들 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 있으시면 법적 대응하시면 되고요. 저희도 법무팀 있으니까. 법무팀. 그 단어에 박철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 최민호가 시계를 봤어. 그럼 전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다음엔 꼭 예약하고 오세요. 그렇게 최민호는 돌아섰어. 박철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더래. 민망한 시선들이었어. 박철수는 나왔지. 엘리베이터를 탔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지. 넥타이를 맨 55세 남자. 쫓겨난 얼굴. 박철수는 웃었어. 쓰게. 30년을 주먹으로 살았잖아. 한 번도 쫓겨난 적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법무팀 있으니까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 집으로 돌아왔지. 순이가 물었어. 여보, 어떻게 됐어요? 박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지. 응, 잘 얘기했어. 하지만 순이는 알았겠지.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박철수는 옆 가게 사장을 만났어. 김 사장이라는 50대 남자였지. 역시 같은 브랜드 치킨집을 하고 있었거든. 김 사장님, 본사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김 사장이 한숨을 쉬더래. 나도 알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박 사장님, 참는 수밖에 없어요. 계약서가 있고 법무팀이 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박철수는 답답했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어. 순이는 자고 있더래. 박철수는 베란다로 나갔지. 담배를 꺼냈어. 끊었던 담배였거든. 순이가 싫어해서 불을 붙였지. 연기가 퍼졌어. 박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박철수는 핸드폰을 꺼냈지. 연락처를 뒤적였어. 그리고 멈췄지. 한 번호 앞에서 아버지. 20년 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어. 박철수는 한참을 그 번호를 바라봤지. 손가락이 떨리더래. 누를까? 말까? 누르면 아버지가 받을까? 안 받을까? 받는다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하나?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나? 30년을 조직에서 산 남자가 이제 와서 아버지한테 빌어야 하나? 박철수는 핸드폰을 쥐었어. 꽉? 그리고 생각했지. 순이의 화상 입은 손가락을, 순이의 눈물을, 순이가 말했던 것을. 여보, 우리 그냥 가게 잡을까요? 박철수는 결심했어. 누르기로. 20년 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기로. 손가락이 움직였지. 천천히 번호를 눌렀어. 신호음이 울렸지. 뚝, 뚝, 뚝. 박철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 받을까? 안 받을까? 세 번째 신호음. 네 번째 신호음. 그때였어. 전화가 끊겼거든. 박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지. 거절.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 아니, 거절했지. 박철수는 웃었어. 역시 그렇지. 20년 동안 등을 돌린 아버지가 받을 리가 없지. 담배를 한 모금 빨았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거든. 박철수는 깜짝 놀라 화면을 봤지. 아버지였어.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지. 여보세요. 침묵이 흘렀어.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지.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와라. 그렇게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어. 박철수는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지. 20년 만에 듣는 아버지 목소리였거든. 여전히 차가웠어. 여전히 단호했지. 하지만 박철수는 알았어.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오라고 했다는 것. 박철수는 담배를 껐어. 내일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박철수는 떨렸지. 무서웠어. 두려웠지. 하지만 갈 거야. 순이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박철수는 아버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
20년 만이었지. 빌딩은 여전했어. 높고 위압적이고 검은색 유리로 뒤덮인 30층짜리 건물. 박철수는 로비로 들어갔어. 경비가 물었지. 어디 가십니까? 30층 회장실입니다. 예약하셨어요? 아들입니다. 경비의 눈빛이 변했어. 아들이라니. 잠시만요. 경비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지. 낮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더래. 30초쯤 지났을까? 30층 가셔도 됩니다. 박철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어. 숫자가 올라갔지. 10층, 15층, 20층. 가슴이 두근거렸어. 25층, 28층, 3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 화려한 로비였지.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가죽 소파, 그리고 정면에 큰 글씨로 박만식 회장실, 아버지 이름이었어. 비서가 다가왔지. 40대 여자였어. 도련님. 비서는 박철수를 알아봤어. 당연했지. 조직에서 회장 아들을 모를 리가 없으니까. 오랜만입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회장님 계십니까? 비서의 표정이 난처해졌어. 회장님께서는 안에 계시지만 오늘은 만나지 않으시겠답니다. 박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지. 역시 아버지는 피하는 거였어.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도련님, 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고.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모르겠습니다. 박철수는 소파에 앉았어.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 회장 아들을 어떻게 쫓아내겠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회장님께 전해드릴까요?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닙니다. 직접 뵙고 싶습니다. 비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어. 박철수는 회장실 문을 쳐다봤지. 저 문 너머에 아버지가 있어.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있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 시간이 흘렀어. 창밖으로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 박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어. 비서실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돌아왔어. 박철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오후 4시, 6시간이 흘렀어. 햇빛이 기울었어. 창밖 하늘이 붉어지더래. 비서가 다가왔어. 도련님? 예. 돌아가 보십시오. 박철수는 비서를 쳐다봤어. 회장님께서요? 아니요. 회장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는 회장실 문을 쳐다봤어.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 이제 됐습니다. 비서가 말했어. 예. 무슨 일이든 이제 됐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들었어. 회장님께서 그러셨습니까? 비서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도련님께서 20년 만에 오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회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박철수는 일어섰지. 다리가 후들거렸어. 6시간 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편히 가십시오. 도련님.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엘리베이터를 탔지. 문이 닫혔어. 숫자가 내려갔어. 28층, 25층, 20층. 박철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 초라했지. 6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봤어.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 박철수는 나왔지. 밖으로 나왔어.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 저녁 8시였어. 박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 핸드폰이 울렸어. 순이었어. 박철수는 전화를 받았지. 여보 어떻게 됐어요?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버지를 못 봤다고. 6시간 기다렸는데 얼굴도 못 봤다고. 여보. 응. 잘 얘기했어. 거짓말이었지. 정말이요. 응. 그럼 이제 괜찮은 거예요. 박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어. 응.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었어. 박철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그날 밤 30층 회장실. 박만식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비서가 들어왔지. 회장님, 도련님 가셨습니다.
박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도련님께서 6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 알고 있다. 무슨 일로 오신 건지 여쭤보지 않으셨습니다. 박만식은 씩 웃었어. 알아서 알아보면 되지. 비서는 고개를 숙였어. 알겠습니다. 황금치킨 종로점. 박철수. 본사는 어디인가? 비서가 대답했어. 황금치킨 본사. 회장 김태준입니다. 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 내일 아침까지 모든 것을 보고해. 예. 아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내는 누구인지, 가게 상황은 어떤지, 전부 알겠습니다. 비서는 나갔어. 박만식은 다시 창밖을 봤지. 20년 만에 찾아온 아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하소연도 없었지. 요구도 없었어. 그냥 찾아왔을 뿐이었어. 박만식은 알았어.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주먹으로 30년을 산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6시간을 앉아 있었다는 것. 박만식은 전화를 들었어. 번호를 눌렀지.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어. 조직 간부 이철호였어. 내일 아침 골프 갈 거야. 예 회장님. 그린힐 컨트리 클럽. 토요일 오전 10시. 알겠습니다. 같이 가자. 예. 박만식은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지.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 어린 박철수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박만식은 사진을 쳐다봤어. 한참을. 토요일 오전. 본사 회장 김태준은 평소처럼 골프장에 나왔지. 그린힐 컨트리 클럽. 12년간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오는 곳이었어. 날씨가 좋았어. 하늘이 맑았지. 김태준은 기분이 괜찮았어. 요즘 실적이 좋았거든. 가맹점들한테서 걷어들이는 수수료가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첫 홀. 티샷을 했어. 공이 날아갔지. 깔끔했어. 만족스러웠어. 두 번째 샷을 준비하려는데 옆 타석에서 누가 말을 걸었어.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돌렸지. 낯선 남자였어. 50대쯤 돼 보이는. 누구시죠? 남자가 씩 웃었어. 맞아요. 그냥 골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공을 쳤어. 정확한 샷이었지. 김태준은 뭔가 이상했어. 이 사람 누구지? 왜 말을 거는 거지? 남자가 다시 말했어. 회장님, 스윙 자세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김태준은 짧게 대답하고 자기 공을 쳤어. 하지만 집중이 안 됐지. 슬라이스가 났어. 남자가 말했어. 아, 아쉽네요. 김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 뭔가 불편했거든. 세 번째 홀로 이동했어. 남자가 따라왔지. 옆 타석에서. 김태준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왜 자꾸 따라오는 거지? 공을 치려는데. 남자가 말했어. 아 참. 제 소개가 늦었네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지. 김태준은 명함을 받았어. 이철호. 골프 애호가. 직함도 없었어. 회사명도 없었지. 김태준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 그냥 공을 치려고 했지. 남자가 또 말했어. 그런데 회장님. 예. 우리 회장님이 회장님께 안부 전하래요. 김태준은 멈췄어. 우리 회장님. 누구를 말하는 거지? 남자가 씩 웃었어. 아드님. 치킨집 하신다던데요. 그 순간 김태준의 손에서 골프채가 떨어졌어. 아드님. 치킨집. 무슨 소리지?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그냥 9홀만 치고 사라졌지. 김태준은 골프를 마치지 못했어. 급하게 클럽하우스로 돌아갔어. 옷을 갈아입고 차에 탔지. 운전하면서 생각했어. 우리 회장님. 아드님. 치킨집. 무슨 뜻이지? 설마 가맹점 중에 누가 있나? 김태준은 회사로 향했어. 토요일 오후였지만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 지금 당장 회사로 나와. 예 회장님. 김태준은 회사에 도착했어. 30분 후 비서가 왔지. 최근에 본사 찾아온 가맹점주들. 리스트 뽑아봐. 예. 어떤 분들을요? 전부. 최근 3개월. 비서가 1시간 후 보고했어. 회장님. 총 23명입니다. 그 중에 나이 많은 사람.
50대 1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누가 응대했나? 대부분 최민호 과장입니다. 최민호 불러. 지금요. 토요일인데. 지금 당장. 최민호가 이 시간 후 도착했어.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근에 본사 찾아온 가맹점주들. 기억나나? 예. 몇 분 오셨습니다. 50대 남자. 뭔가 특이한 사람 없었나? 최민호가 생각하더래. 한 분 있었습니다. 박철수 사장이라고. 박철수? 예. 황금치킨 종로점. 김태주는 메모했어. 뭐가 특이했나? 나이가 좀 있으셨고 말투가 좀 그쪽 사람 같았습니다. 그쪽?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조직 쪽이요. 느낌이 그랬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어. 더 조사해봐. 그 사람 과거 이력. 내일까지. 예. 일요일 저녁. 최민호가 보고했어. 회장님. 박철수. 55세. 30년간 조직 생활. 행동대장 출신입니다. 김태준은 떨렸어. 조직? 그리고 최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아버지가 박만식입니다. 김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박만식? 그 이름.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 30년간 조직을 이끌어온 전설. 김태준은 식은땀이 흘렀어. 골프장 남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 우리 회장님, 아드님, 치킨집. 김태준은 떨렸어. 내가 박만식 아들을 건드렸다고. 월요일 아침 김태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 전 임원이 모였지. 박철수 사장 매장 VIP 특별관리 대상으로 즉시 지정한다. 예. 재료비 인상 전부 철회. 오히려 인하해. 예. 마케팅 분담금 면제. 위생검사 취소. 모든 지원 총동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 누구도 왜냐고 묻지 않았지. 회장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회의가 끝났어. 김태준은 자리에 남아 있었지. 식은땀이 계속 흘렀어. 화요일 오후 박철수는 치킨을 튀기고 있었어. 순이가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았지. 네. 황금치킨 종로점입니다. 순이의 표정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 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철수를 받지. 여보. 응. 본사에서 전화 왔어요. 박철수는 심장이 철렁했어. 또 뭐래?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VIP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대요. 재료비 인하, 분담금 면제, 마케팅 지원. 박철수는 멈췄어. 뭐라고? 진짜예요, 여보. 본부장님이 내일 직접 오신대요. 박철수는 튀김기 앞에 서서 멍했어. 이게 무슨 일이지? 아버지가 뭘 한 거지? 그날 밤 박철수는 30층 빌딩을 올려다봤어. 저 위에 아버지가 있을까? 박철수는 알 수 없었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지. 아버지가 움직였다는 것.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단 한마디도 직접 하지 않고, 20년 만에 찾아온 아들. 그것만으로 세상이 움직였다는 것. 박철수는 전율했어. 30년을 조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진짜 무서움을 이제야 알았어. 다음 날 오전 본부장이 직접 왔어.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더래. 양복배 입고. 박철수는 튀김기 앞에서 멈췄지. 순이가 급하게 앞치마를 벗었어. 여보, 본부장님이래요. 본부장이 들어왔어.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지. 사장님, 황금치킨 본부장 정수연입니다. 박철수는 당황했어. 본부장이 고개를 숙이다니. 아, 예. 박철수입니다. 사장님, 이번에 저희가 많이 실례를 했습니다. 본부장이 서류를 꺼냈어. VIP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재료비 15% 인하, 마케팅 분담금 전액 면제, 본사 직접 홍보 지원. 박철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지. 믿기지 않았어. 일주일 전만 해도 쫓아내던 본사가 지금은 본부장이 직접 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 감사합니다. 박철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 본부장은 명함을 놓고 갔어.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박철수는 명함을 쥐고 서 있었어. 순이가 물었지.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 아버지가 뭘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알 수 없었거든. 일주일 후 실제로 재료비가 내려갔어. 기존보다 15%나. 본사에서 홍보 전단지도 만들어줬지. 황금치킨 종로점, 최우수 매장. 박철수는 전단지를 보며 웃었어. 쓰게. 일주일 전만 해도 영업정지 운운하던 곳이. 순이가 매출을 계산했어. 여보, 이번 달 500만 원 남았어요. 500만 원. 3개월 만에 처음이었지. 박철수는 기뻤어.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 저녁에 베란다로 나갔지. 핸드폰을 꺼냈어. 아버지 번호를 쳐다봤어. 눌러야 하나?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나? 손가락이 떨렸어. 하지만 누르지 못했지.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그냥 내 삶이나 살아라. 박철수는 핸드폰을 집어넣었어. 한개월 후 가게가 안정됐어. 장사도 잘 됐고 단골도 늘었지. 옆 가게 김 사장이 부러워했어. 박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본사 지원도 받으시고. 박철수는 미안했어. 자기만 혜택을 받는 게. 김 사장님도 본사한테 얘기해 보세요.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 저희는 안 되더라고요. 박 사장님은 뭔가 특별하신가 봐요.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지. 특별하다니. 그냥 아버지가 조직 회장일 뿐이야. 밤에 순이가 물었어. 여보, 본사가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요? 박철수는 순이를 봤어. 순이는 아직도 몰랐어. 아버지가 누군지. 글쎄, 운이 좋은가 봐. 거짓말이었지. 순이가 박철수 손을 잡았어. 여보, 우리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박철수는 순이 손을 꼭 잡았어. 그래, 우리 이제 좀 살 거야. 6개월 후 완전히 안정됐어. 매달 500만 원씩 벌었지. 빚도 다 갚았어. 박철수는 가끔 30층 빌딩을 올려다봤어. 저 위에 아버지가 있겠지. 하지만 올라가지 않았어. 아버지도 부르지 않았고 그렇게 거리를 유지했어. 1년 후 박철수는 행복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가고 치킨 튀기고 손님 맞이하고 순이가 옆에서 웃고 저녁에 집에 와서 TV 보고. 평범했어. 하지만 그게 좋았지. 30년간 주먹으로 살았잖아. 매일 긴장하고 싸우고 피 보고. 그런데 지금은 평범해. 순이가 말했어.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박철수는 여행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었어. 좋지. 순이가 좋아했어. 제주도 갈까요? 응. 가자. 박철수는 웃었어. 55세에 처음 가는 여행이었지. 2년이 흘렀어. 3년이 흘렀지. 박철수는 점점 더 평범해졌어. 머리도 희끗해졌고 배도 나왔어. 치킨 튀기는 솜씨는 늘었지. 단골들이 말했어. 사장님, 치킨 진짜 맛있어요. 박철수는 그 말이 좋았어. 5년이 지났어. 어느 봄날 저녁 박철수는 순이와 TV를 보고 있었지. 9시 뉴스였어. 앵커가 속보를 전했어. 속보입니다. 재계 원로인 박만식 회장이 오늘 오후 별세했습니다. 박철수는 얼어붙었어. 화면에 아버지 사진이 나왔어. 20년 전보다 더 늙으신 모습이었지. 박만식 회장은 30년간. 박철수는 TV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순이가 놀라서 박철수를 쳐다봤어. 여보, 괜찮아요.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 핸드폰이 울렸어. 모르는 번호였지. 받았어. 도련님, 저 이철호입니다. 조직 간부였어.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박철수는 끊었어. 또 전화가 왔어. 또 끊었지. 10통, 20통. 조직 사람들이었어. 박철수는 전부 거절했어. 그때 문자가 왔어. 비서였어. 도련님, 회장님 비서 김미숙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회장님 유언입니다. 박철수는 문자를 읽었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다. 조직과 무관하다. 장례식에 오면 안 된다. 조직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냥 치킨이나 튀기고 있으면 된다. 박철수는 핸드폰을 쥐었어. 꽉. 눈물이 났어. 순이가 안아줬지.
여보 울어요. 괜찮아요. 박철수는 순이 품에서 울었어. 5년 동안 참았던 게 터졌어. 아버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지.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이제 영원히 못해. 3일이 지났어. 장례식이 끝났다는 뉴스가 나왔지. 재계 인사 500명 참석. 대통령 좋아. 박철수는 TV를 끄고 가게로 갔어. 치킨을 튀겼지. 아버지가 원한 대로. 그날 저녁 택배가 왔어. 발신인은 비서 이름이었어. 박철수는 박스를 열었어. 낡은 사진 한 장. 어린 박철수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지. 그리고 쪽지. 잘 살아라. 치킨 맛있게 튀겨라.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거다. 너는 이제 조직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치킨집 사장이다. 그걸 잊지 마라. 사랑한다. 아버지 글씨체였어. 박철수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어. 사랑한다. 아버지가 처음 쓴 말이었지. 박철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 그리고 울었어. 순이가 옆에 앉아서 박철수 등을 쓰다듬었어. 한참을 울었어. 다음 날 박철수는 사진을 가게에 걸었어. 카운터 뒤 손님들은 안 보이는 곳에 어린 박철수와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을. 그리고 앞치마를 둘렀지.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어. 손님이 들어왔어. 어서 오세요. 박철수는 웃으며 인사했어. 후라이드 2마리요. 네 고객님. 바로 튀겨드리겠습니다. 박철수는 튀김기 앞에 섰어. 닭을 기름에 넣었지. 지글지글. 익숙한 소리였어. 박철수는 타이머를 봤어. 12분. 그 시간 동안 박철수는 뒤를 돌아봤어.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지. 박철수도 웃었어.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치킨도 맛있게 튀기고 있고요. 순이도 건강하고, 손님들도 잘 와주고,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타이머가 울렸어. 박철수는 치킨을 꺼냈어. 노릇노릇했지. 완벽했어. 손님에게 치킨을 건넸어.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한 조각 베어 물었어. 와 진짜 맛있네요. 박철수는 웃었어.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박철수는 가게 문을 닫았어. 마지막 설거지를 했지. 순이가 옆에서 말했어.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박철수는 순이 손을 잡았어. 당신도. 두 사람은 웃었어. 박철수는 가게를 나가기 전에 사진을 한 번 더 봤어. 아버지, 잘 주무세요. 불을 끄고 나왔지. 거리는 어두웠어. 하지만 박철수는 괜찮았어. 30층 빌딩을 올려다봤어. 저기 이제 아버지는 없어. 하지만 괜찮아. 아버지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박철수는 가슴을 짚었어. 여기에. 집으로 걸어갔지. 순이와 손을 잡고 평범한 55세 치킨집 사장으로. 아무도 몰랐어. 이 평범한 남자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였어. 박철수도 아버지도 그렇게 원했으니까. 5년 후 박철수는 60세가 됐어. 여전히 치킨을 튀기고 있었지. 머리는 새하얗게 샜어. 주름도 깊어졌고. 하지만 행복했어. 손님이 물었어. 사장님 여기 몇 년 하셨어요? 박철수는 웃었어. 10년 됐네요. 대단하시네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운이 좋았죠. 손님은 치킨을 들고 나갔어. 박철수는 카운터 뒤 사진을 쳐다봤어. 어린 박철수와 아버지. 둘 다 웃고 있었지. 박철수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어.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 박철수도 웃었어. 그리고 다시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지. 평범한 하루였어. 그게 제일 좋은 거야.